영호남 4개 광역단체장들의 공동선언으로 영호남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정부 지원과 재원 조달이 관건입니다. 재활원이나 요양원 같은 이른바 시설에 격리돼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인권 문제를 집중 보도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경주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하고 있지만 졸속 심의란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청량리에서 안동을 1시간대로 돌파하는 중앙선 복선 전철 사업이 올해 전 구간 착공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시동을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8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공기가 부쩍 차가워졌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낮겠고 경북 동해안 지역과 북동 산간 지역에는 눈과 비가 다시 오다가 늦은 오후쯤 그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정미옥 기상캐스터입니다. 밤사이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가셔야겠는데요. 대구의 현재 기온은 영하 3.7도, 의성은 영하 9.7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어제 같은 시각보다 6에서 9도가량 기온이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바람도 다소 불어오기 때문에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은 곳이 많고요. 낮 기온은 대구가 4도, 의성 5도를 밑두며 대부분 지역 낮 기온 어제보다도 낮겠습니다. 한편 밤사이 약해졌던 동풍이 다시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경북 동해안 지역과 북동 산간 지역에는 저녁까지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낮 동안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늦은 오후부터는 더 많은 곳에 눈과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영호남 4개 광역시도 단체장들이 그저께 화합 상생을 위한 공동선언을 하면서 영호남 교류 사업도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적이고도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심과 재원 조달이 관건입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영호남 교류 협력 사업. 대구시는 올해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대구 광주 달빛 동맹 사업으로 88 고속도로 조기 확장, 3D 융합 산업 육성, 문화예술 관광 사업 교류 등 5대 분야 10대 과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로라든가 철도라든가 또 양 지역에 있는 국가 시설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국비 지원이 필요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협력을 해왔습니다. 경상북도 역시 올해 3억 5천만 원을 투자합니다. 경상도와 전라도 명칭의 유래가 됐던 경북 상주와 전남 나주 지역의 역사 문화 자원을 복원하고 백신을 글로벌 산업화하기 위한 기반 구축에 힘을 모을 계획입니다. 국토의 끝섬인 울릉도와 전남 가거도 주민과 공무원들 간의 교류, 전 대통령 이름 활용 사업 등 모두 9개의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 9개 과제를 금년에 본격 추진을 하고 또 향후에 진행하면서 새로운 과제든지 더 좋은 상생 과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각오입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영호남 협력 사업의 상당수가 정부의 협력과 지원 없이는 달성하기 어렵다 보니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또한 관위주의 사업 주도 방식에서 민간 부문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일반 시민들도 정말 또 피부로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장이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연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개 시도 간 재원 조달 확보 방안 마련도 필수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도 풀기 어려운 지역 갈등의 골을 치유하고 상생 협력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선 지자체 간 끊임없는 대화와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경북 지역 농식품 수출이 전국 7위에서 4위로 도약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농식품 수출이 3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해 2013년 수출액 2억 722만 달러보다 43.3% 증가한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선농산물은 엔저 등의 영향으로 수출 금액이 감소했고 가공식품과 수산물, 축산물 등이 높은 신장세를 나타냈습니다. 대구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통상시책 합동설명회를 오늘 대구기계부품연구원에서 엽니다. 설명회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지역 수출 지원기관들이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 등 올해 통상 지원 시책을 지역 기업들에게 소개합니다.
또 대구시를 비롯한 수출관계기관들의 무역 관련 사항, 금융과 자금 지원 등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현장 상담도 해줄 예정입니다. 재활원이나 요양원 같은 이른바 시설의 격리되어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구문화방송이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시설에 갇힌 장애인들의 실태를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 12월 14일 대구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재활교사 A씨가 30대 지적장애 1급 B씨를 다른 장애인들 앞에서 5분 이상 폭행했습니다. 그 거짓이 진정될 수 있도록 누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폭행 맞는지 폭행 뭐 주먹 때리고 이런 건 아니고 장애인이 이제 나한테 누르고 있었고 그게 좀 한 5분 10분 누르고 있다. 고통을 호소하는 B씨는 빈방에 감금됐고 풀어달라며 문을 두드려 손가락까지 골절됐지만 일주일이 지나서야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대구 장애인 시설의 인권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20곳 가운데 7곳에서 인권 침해가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권 침해는 물론이고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시설에 수용된 장애인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오지에 자리한 경북의 한 요양병원, 시각장애 1급인 C씨는 5년 넘게 이 병원에서 사실상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아까 그 힐체 타고 빨간 잡아 입고 있는 바지요. 가도 시각장애인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한 7년 됐어요, 지금. 다 7년, 5년, 뭐, 10년, 40년 된 사람도 있어요. 이 병원. 10년 전 시력을 잃고 경제력이 없어지자 가족들이 강제로 입원을 시켰고 40대 중반의 나이지만 독립적인 생활은커녕 외출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시기 힘들어요. 죽을 때가 인생에 익숙하다니까요. 의의가 없잖아요, 솔직히. 나도 나이 더 먹었구만. 밖에 사회생활 하려고 모았겠는데. 대구시에 따르면 자신의 의지로 시설에 들어간 장애인은 7.3%에 불과하고 10년 이상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도 8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 절반 이상이 식사나 취침, 외출 등의 기본적인 자유를 누리기 위해 시설을 떠나고 싶어 하지만 본인의 의지로는 풀 수 없는 현실적인 벽 앞에서 주저앉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부동산 114 대구 경북지사에 따르면 최근 2주 동안 경북 지역 아파트 매매 시장은 평균 0.1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포항시가 0.37%로 가장 많이 올랐고 경산시가 0.23%, 경주시가 0.17%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경북의 아파트 전세 시장은 평균 0.11% 상승했으며 경주시가 0.3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시장은 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가격이 소폭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호가 위주 상승세가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시장 접근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1월에 늘어났던 경북 지역의 미분양 주택이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경북 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2,023가구로 11월보다 19.6%가 감소했습니다. 포항과 경주, 경산 등 경북 지역 주요 도시의 아파트 가격은 새해 들어서도 전국 평균보다는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미분양 물량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 여부를 심의 중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졸속 심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15일 첫 심의 당시 원안위 위원들에게 심의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데다 조만간 비공개 간담회를 열기로 해서 밀실 심의라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 여부를 결론 짓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원안위 전문위원회의 최종 검토 자료가 이틀 전에야 원안위 위원들에게 발송되는 등 심의 자료는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고 결국 심의는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 전문위원회 의견은 여러분께 보내드렸는데 조금 늦게 도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검토하실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 심의를 방청한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민간검증단이 제기한 위험성에 대한 심의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등 심의 절차와 부실 검증이 논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원안위는 오는 30일 회의록과 속기록조차 남기지 않는 비공개 간담회를 열 예정인데 국민안전과 관련된 중대 사안을 밀실에서 논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우려했습니다. 현행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원안위의 모든 회의는 공개가 원칙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한수원이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 등 핵심 자료를 원안위에서만 열람을 허용해 개별 직업이 있는 비상임위원회 자료 접근을 제한했다며 실제 위원 대부분이 이 핵심 자료를 열람조차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원안위원 중에 원안위 사무실에 가서 그 자료 열람하겠다고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안위원들도 실제 심의할 의지가 있는지, 그러니까 자료 열람을 못한다 한다의 문제제기도 안 하고 있고. 원안위는 이에 대해 자유로운 의사개진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들의 합의에 따라 비공개 간담회로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졸속 심의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환경부가 지난해 말까지 전국 574개 하천의 수질 측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구 금호강의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평균 3.6mg/L로 수질 개선율이 98.1%를 기록해서 전국에서 개선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호강은 대구의 섬유산업이 주력이던 지난 1983년에는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191mg/L까지 올라가는 등 하천 오염이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가 하수도 정비사업, 수질 오염을 차단하기 위한 각종 시설 설치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지속적인 수질 개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경북 도민들의 교통문화 수준이 전국 17개 시도 중 13위로 2년 연속 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난해 교통문화지수를 조사한 결과 경상북도는 75.10점을 받아서 전국 17개 특별광역시도 중 1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0.79점 하락한 것으로 2013년 전국 순위 13위에서 2년 연속 하위권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대구는 2013년과 2014년 2년 연속 3위를 기록해 교통문화 수준 정착 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교통안전 및 운전 행태 영역이 전국 14위를 기록하는 등 조사 영역 대상 4개 분야에서는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청량리에서 안동을 1시간대로 돌파하는 중앙선 복선 전철 사업이 올해 12개 모든 공사구간 착공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시동을 겁니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영주시가직 통과 구간의 고가화는 그대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 제6공구에서 철로 교량화 작업이 한창입니다. 2018년 복선 완공과 함께 이전할 송현동 새 안동역사를 막 빠져나가 영천으로 이어지는 철로입니다. 전체 12공구 가운데 작년까지 이 6공구를 포함해 도담 풍기간 1, 2공구, 영천의 11공구 등 4개 공구가 턴키 방식으로 발주돼 첫 삽을 떴습니다. 나머지 8개 공구도 올 4월까지 발주돼 상반기 안에 공사를 시작합니다.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올해 2,500억 원을 들여 전체 공구 착공에 나서게 됩니다. 도담에서 안동까지는 복선으로, 안동에서 영천까지는 단선으로 가설되는 복선화 사업의 완공 목표는 2018년. 본 공사가 완공되면 1차가 시속 80km에서 시속 250km로 고속으로 운행되어 서울 청량리에서 안동까지는 1시간 15분, 영천까지는 1시간 48분 만에 운행이 가능해. 하지만 철도시설공단이 사업비를 이유로 영주시가지 통과 구간은 당초 계획대로 고가철도로 밀어붙이면서 착공 이후 주민 반발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대구시가 지역 우수인재의 유출을 막고 중소기업의 전문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핵심 전문 인력을 채용할 때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업체는 연구개발 인력과 경영혁신 인력, 성장특화 산업 인력 등 채용 분야별로 테크노파크에 지원하면 되고 심의를 거쳐 선정된 업체는 연봉급여의 30%를 한 사람당 최대 1,500만 원 범위 안에서 최장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또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110억 원을 투입해서 건물의 옥상 500곳에 녹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옥상 녹화 사업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눠서 추진되며 공공부문은 올해 대구시 서구 다이택연구원을 시작으로 소방서와 동주민센터, 각급 학교 등으로 사업 대상을 확대해서 시행합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성주군 수륜면 가야 아로니아 농장 강덕조 씨 20만 원, 청도군 화양읍 유등 1리 주민 1동 25만 원, 경산시 서부 1동 사정 2동 경로당 회원 1동 10만 원, 경산시 서부 1동 모교회 회원 1동 40만 원, 경산시 암양면 금구리 경로당 회원들께서 20만 원, 경산시 암양면 금구리 주민들께서 30만 원, 신월리 주민 1동 20만 원, 내리 주민 1동 30만 원, 구미시 송정동에서 양내분 씨 5만 원, 송정동 한우 2차 아파트 주민들께서 35만 원, 경산시 남천면에서 안연홍 씨 10만 원, 생활개선회에서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밤사이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가셔야겠는데요. 대구의 현재 기온은 영하 3.7도, 의성은 무려 영하 9.7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어제 같은 시각보다 6에서 9도가량 기온이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바람이 다소 불어오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은 곳이 많고요. 낮 기온은 대구가 4도, 의성은 5도로 대부분 지역 5도를 밑돌겠습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 지역과 북동 산간에 내리는 눈과 비는 저녁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점차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또 낮 동안에는 일부 내륙 지역에도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어제와는 다르게 전 지역이 영하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도는 영하 6도로 어제보다 8도나 떨어져 있고요. 상주와 김천도 현재 영하 6도, 낮 동안에는 3도에 머물겠습니다. 북부 지역은 영하 10도 가까이 내려가면서 매우 추운 상태인데요. 한낮에는 4도 안팎을 보이겠고, 경북 동해안 지역 울진과 경제 현재 기온 영하 4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더 많은 지역에 눈과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